괜찮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이겁니다. 오늘은 저의 얘기를 한번 푸는 영상으로 나와봤습니다. 늘 제가 느끼는 일들을 영상으로 담지만 이번에는 좀 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볼까 해요. 제가 많은 영상은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더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신경을 좀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스포츠, 연예계, 저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면서. 이번 영상은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담아볼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이상훈님. 네, 이게 두 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맞나요? 두 줄 맞네. 이거. 네. 그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본인 증상이 코로나에 맞다고 납득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오늘 질병관리본부에 오늘 확진자로 다 세 분 다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병원에서는 좀 괜찮죠? 이제 코로나 1일차입니다. 확진 판정받은 시. 지금 보신 게 첫날 영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속으로 쾌재를 좀 불렀어요. 그렇게 몸이 아픈 편도 아니었고 행동할 만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듯 생산적인 활동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준비를 하거나, 혹은 그때 게임이라도 실컷 하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 나의 계획을 다 모조리 부서뜨렸죠. 그 이후로부터 3일 내내 알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앞서 말했듯 저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걸.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에 충실하면 된다는 걸.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저는 몸이 체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높인다면 이 상황 해결되는 거 아닐까? 나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번 바라봐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난 그 솔루션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이란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도 있겠고, 그리고 헤어스타일 변화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옷의 변화. 최근에 저는 이 흰 티에 바지만 바꾸고 다닙니다. 저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의 옷을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기억에 새겨지면은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저는 되거든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흰 티는 고정이고 바지만 바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연중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한 거지. 그리고 사실 흰 티 이렇게 입기 때문에 후줄근한 그러니까 옷을 못 입는, 과거에 내가 못 입는 그냥 기능성 웨어를 입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어느 정도 정돈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저는 영상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학원에 갈 때 저는 그 배우는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서 기능성 웨어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 보여주는 시선보다는 제가 가진 실용적인 측면에 좀 무게를 많이 뒀던 거죠. 근데 세상은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실용적인 측면으로 많은 혜택을 받듯이, 반대로 이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약간 첫인상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은 제가 가진 기존에 있던 능력치보다 이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조금 저를 저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가 내 시선에서 좀 불편한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나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나도 노라고 답할 것 같거든. 이런 말이 있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부분만 얘기해드리죠. 만약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나 스스로가 포기해버린다면 나를 온전히 평가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패션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패션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 나다운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자는 거죠.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위에는 좀 옷에 힘을 빼고 싶어요. 로고나 프린팅이 강한 경우에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로고나 프린팅이 내가 돼버리잖아. 그럼 내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로고나 프린팅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바지 흰 티가 가장 기본 스타일이죠. 청바지 흰 티를 잘 입는 사람이 어떠한 다른 옷을 가져다 주어도 잘 소화를 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청바지 흰 티를 잘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옷을 가장 나답게 입고 싶어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생활 스타일, 취미 이런 게 좀 내 옷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청바지를 흰 티를 까다롭게 고르고 선별하는 동안 나란 사람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옷 가게를 가서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찾게 되고, 이 옷이 나한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더라. 그래서 옷가게를 가서 다른 옷을 입었을 때도 내가 어떠한 핏이 마음에 드는지 이제 확실한 주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티는 저는 무지 티여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촌스럽지 않은 그런 옷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흰 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똑같은 흰 티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똑같은 흰 티가 아닌 거죠. 제가 흰 티를 고르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티는 너무 후줄근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고급지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흰 티는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담없이 전투용으로 입을 수 있어야 하며, 너무 싼 마이여서는 안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 하죠. 싸다고 몇 번 빨고 못 입을 수준이면 차라리 웃돈을 주더라도 튼튼한 옷을 입는 게 더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지만 나는 두께 있는 걸 선호해요. 얇아서 비칠 경우 나의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름에 긴 팔을 즐겨 입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소재가 시원한 재질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반팔은 페플, 긴 팔은 유니클로와 트리플A를 자주 입는 편이에요. 페플의 더블 코트는 두께감이 있는 편입니다가 아닌 정말 두껍습니다. 한여름에 입고 나가기 두려울 만큼 두께감이 있는 옷이죠. 그런데 어차피 실내 생활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 두께감으로 인해 더운 것보다는 비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는 게 더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감도 부드럽고 가격 대비 확실히 괜찮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팔은 페플의 더블 코튼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버핏이라서 요즘에는 다 크게 입잖아요. 그런 트렌드다 보니 그 점도 마음에 드네요. 저는 한여름에 반팔보다는 좀 긴 팔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선크림을 팔에 바르지 않는 이상 가려진 쪽과 가려지지 않은 쪽에 타기 때문에 층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성격상 뭐 바르고 다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팔에 뭐 바르고 이런 건 아예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팔은 또 타는 건 싫어. 그래서 긴 팔을 선호하긴 합니다. 최근에는 트리플A와 유니클로를 돌아가면서 입는데요, 이게 전혀 느낌이 달라요. 트리플A는 진짜 저렴한 대신에 원단이 별로거든요. 그런데 원단이 빳빳한 원단이다 보니 핏감이 제가 원하는 핏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후회를 좀 했었는데, 근데 밖에 단품으로 입고 갈 때 늘 손이 가는 건 트리플A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유니클로인데, 확실히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마감이나 소재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리즘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흰색은 비침이 좀 있어서 단품으로 입기는 좀 그런데 다른 색상의 옷들은 비침은 없더라고요. 다만 제 3의 눈이 좀 나오는 편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 튀어나와. 내가 진짜 단품으로는 솔직하게 유니클로를 입고 싶은데 핏감이나 제3의 눈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래서 검은색은 티가 안 나니까 그건 좀 자주 입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사실상 웜업인데, 달려가는 게 예전에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동안의 충격 여파로 계속 힘들어. 이곳이 신촌교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미 끝난 것 같아, 체력이.
수성교회 앞으로 깡으로 왔는데 지금 입술 보여요? 물을 안 마셔갖고 지금 죽겠어. 지금부터 또 저까지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흰색 티셔츠 이거 하나 사놓고 괜찮지 않나요? 그냥 일할 때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그냥 전투용으로 나는 좋은 것 같아. 이거 유니클로거든. 약간 시원한 재질이라서 바람도 잘 통하고, 근데 트리플 A도 사실 신고 나왔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공유해 드렸으니 이제는 약간 그것보다 어려운 걸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도 좋고 헬스도 좋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운동하시면 이게 어쨌든 관리하는 거라서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저는 운동과 이렇게 옷을 입는 걸로 최근에 자신감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촬영이 여기까지밖에 촬영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 그 스토리가 끝이에요. 다른 촬영은 있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촬영은 거기서 끝났더라고. 나도 몰랐어. 한 달 전부터 해서 한 2주 전까지 촬영했던 부분을 짜집게 한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면 거의 한 달인데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걸 약간 여러분들한테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촬영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직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반팔은 제가 페플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다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내가 좀 뻣뻣한 재질의 반팔 티셔츠를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 제가 이 티셔츠는 입어보니까 그 흰 티랑 다른 뭐 그레이 색깔이랑 빨간색을 입어봤는데 흰 티가 약간 조금 더 컸습니다. 기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없어. 부드러운 원단이 모범생적으로 느껴지고 거친 원단이 약간 반항아적인 그런 원단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반항아. 네, 어쨌든 저는 페플의 반팔은 한동안 안 살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단품은 트리플 A를 지금 대체할 게 없어요. 그래서 트리플 A를 가장 선호한다. 자, 정리. 단품 흰색은 트리플 A, 검은색은 유니클로 에어리즘 요렇게고요. 반팔은 유니클로에서 2,900원짜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 앞에 있는 영상, 앞에 보신 그 티셔츠, 그거를 지금 입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 끝. 그리고 페플은 한동안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적인 이미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약간 반항아적인 느낌이거든. 근데 반항아 중에서도 두 개가 나뉘어요. 그건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페플이 분명히 좋은 옷은 맞는데 나랑 안 맞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약간 하드한 원단은 필요했는데 마침 그게 유니클로에 있었던 거지. 근데 뭐 백날 지금 옷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이마를 빠져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노력은 한다. 늘 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구독자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지금 17분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구독하지 않더라도 또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최대한 또 다음 영상에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봐! 걸어서는 한 3시간, 4시간 걸릴걸 전동보드 타고 필요한 거 딱딱딱 찍으면서 돌아다니니까 1시간 안으로 다 찍는 것 같은데? 전동보드 죽이네!